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 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황제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모텔황제 방문하시면은요,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으시고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물건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히 모텔에 대해서 법률 지식이나 세무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모텔황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포스팅 해놨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상속세 중에서도요. 상속세 중에서 상속 추정 재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례를 통해서 상속 추정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모텔 소유자께서요, 자녀분들이 출가하실 시점쯤 되시면 모텔을 처분하셔서 현금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많이 증여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회의 인식의 변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이 모텔이 아까우니까 팔지를 않고 증여 내지는 상속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후랄까요? 그쯤 보시면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 보시면은요, 공유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갑이죠? 아버지 이름이나 남편 이름 앞으로만 단독 명의로 소유권자가 많이 이렇게 경료되고 그랬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요,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하기 위해서 분산 효과를 보시려고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위해서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들과 공동 명의로 많이 등기를 경유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세무 상담 관련 내용 중에서도 증여가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상속세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항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상속세는 상속세 중에서 상속 추정 재산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추정 재산을 보려면요, 상속세 계산 구조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상속세 계산 구조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과세 관청에서 신고 납부해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상속 재산 가액이 있는데요. 상속 재산 가액, 상속세를 이제 보기 위한 재산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래의 상속 재산이 있고요. 본래의 상속 재산입니다. 입증된 재산이죠. 예금 통장에 찍힌 현금이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를 했기 때문에 본래 상속 재산이 다 입증이 되는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관청에서 간주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간주 상속 재산.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거는요, 간주는 여러분들 한번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는 소송 대상도 아니에요. 무조건 100% 본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강한 겁니다. 이거는 간주 상속 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에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을 시킨다는 재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추정 재산입니다. 상속 추정 재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항목이죠. 네, 상속 추정 재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간주 상속이 있지 않습니까? 간주 상속 재산과는 상반된 내용이죠. 네,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입증을 하면은 상속 추정 계산에서 이제 빼주는 겁니다.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 추정 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재산이겠죠. 비과세 재산을 이렇게 자산별 종류로 총 집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과세 과액입니다. 과세 과액. 과세 과액이 나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상속 공제를 해주죠. 상속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뭐 일괄 공제 5억, 뭐 이런 식으로 상속 공제를 해드립니다. 상속 공제가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과세 표준이 나오면은요,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해줍니다. 세율을. 세율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세율을 곱해주는데요. 상속세는요,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올여름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전기세 요즘에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만큼 전기세를 많이 내듯이 상속세도 역시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형성된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금액이 상속재산 출세액입니다. 상속 재산 출세액. 출세액이 나오면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세액 공제를 일정 부분 받으시죠?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세액 공제를 받으시고요.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이제 납부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세를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상속 추정 재산입니다. 상속 추정 재산. 일단은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하고요. 포함을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상속인이라면 입증 책임을 하면 과세 가액에서 이제 제외가 되겠죠. 입증을 못하면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그런 여지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쯤 보시면 세법에서는 이 같은 찰세적인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상속 개시라는 거는 상속 개시일은 이제 사망일이죠. 사망일.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상속인이 이제 신고하죠. 사망 신고. 그 사망 신고한 날이 이제 상속 개시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이내에 를 보고 2년 이내를 우리 상속 재산을 추정하러 보는데요. 1년 이내에는 2억을 봅니다. 2억. 1년 이내에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이란 금액이 정의가 내려지면 상속 추정 재산으로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내에는요. 2년 이내는 5억입니다. 5억. 요건이 상속 재산으로 추정되는 요건이 1년 이내는 2억, 2년 이내는 5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정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에 대하여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예. 1년 이내에 2억이 예, 상속 재산으로 추정이 됐는데 용도를 예, 입증을 했어요. 상속인이. 그러면 예, 상속 추정 재산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예, 입증을 못하는 것만 상속 재산으로 예, 추정한다는 거죠. 예, 그 요건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상속 추정 재산은요, 첫 번째 그 요건이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이죠. 예.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및 예. 재산 처분 및 예. 예금 등을 네, 인출한 경우 현금을 이제 인출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 돌아가시기 예, 1년 이내에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빚을 졌다는 거죠. 예, 남에게 돈을 채무를 하는 부담하는 경우 예. 이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보는데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및 예금 등 인출의 경우에는요. 상속 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경우, 그렇죠? 네,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년 이내에는 2억, 2년 이내에는 5억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예,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 재산 종류별로 보는 거예요. 예, 모든 재산을 2억, 5억씩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재산 종류별로 보는데 먼저 그 재산 종류별로 보는 거는요. 비금융자산과 이제 금융자산으로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비금융자산은 이제 부동산을 의미하죠. 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금융자산은 이제 뭐 현금이나 예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증권 등은 이제 금융자산에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1년 이내에 예, 2억을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면서 네, 2억 중에 비금융자산 2억, 그렇죠? 예, 금융자산 2억 이렇게 분류해서 본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네, 4억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예, 상속 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예, 2억이나 또는 5억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미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네, 만약에 네, 갑이 이제 피상속인이죠. 네,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상속인입니다. 네, 이게 자녀라고 한번 볼까요? 아들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들이라고 봤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을에게 이제 거래 상대방이죠. 을에게 이제 거래 증빙을 이제 을에게 이제 어떤 인출을 했다든지 현금화해서 을에게 전달을 했는데 을이 입증을 못해요. 예, 그렇다면은 이 출처가
거래 확인이 상대방이 거래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상속 추정 재산으로 예, 추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상대방이죠. 이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제3자도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예, 아무나 상관은 없어요. 제3자가 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산 상태 등으로 보아 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 추정 재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 관계인으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특수 관계, 뭐 직계 존비속이나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되겠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속 등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피상속인이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예, 뭐 제3자나 또는 뭐 금융권에서 5천만 원씩 채무를 질 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과세관청에서. 예.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처분, 예, 재산이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용도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비금융 자산이 2억, 비금융 자산이 2억, 예, 2억 이제 이하인 경우, 예, 이하인 경우는 상속 재산으로 예,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융 자산도 마찬가지죠. 예, 자산별이니까 예, 금융 자산도 2억, 1년 이내에 2억 이하이면 상속 추정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예, 1년 이내는 2억 이하면은 예, 해당 상속 재산 가액 중에서 상속 추정 재산 안 보고요. 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5억 이하면은 예, 상속 추정 재산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돌아가실지 2년 이내에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1년 이내에 만약에 2억 원이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이 2억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자산의 유동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거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겠구나. 입증을 못하면 네, 상속 추정 재산에 산입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속 추정액은요. 상속 추정 재산이니까 여기에 이제 상속 추정액은요. 어떻게 추정을 해서 금액이 나오냐면 예, 처분 재산 가액과 처분 재산 가액 종류별이죠. 네, 종류별입니다. 네, 처분 재산 가액과 그 다음에 이제 부담 채무액, 부담 채무액의 합한 금액에서 네,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20%. 네, 20%를 공제를 해서 여기 공제를 하기 전에 소명액이 있죠? 네, 사용처 소명액. 입증 사실이 된 금액이죠? 입증 사실이 된 금액을 빼주고요. 여기에 이제 경비로, 필요 경비로 20%를 공제를 하게 되면 상속 추정액이 나오고요. 이 상속 추정액은 상속 추정 재산으로 봐서 과세 가액에 이제 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상속 추정 재산이 얼마고, 네, 그게 이제 과세 과액에 얼마로 이제 산입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갑은 예, 사망 1년 전, 1년 전 이내에 처분한 재산 및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예, 사망 1년 전에 1년 전이면 이제 2억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1년 전에, 이제 재산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돼서 처분을 했는데요. 토지 양도가액이, 토지 양도가액이 2억이었고요. 그 2억 중에 2억을 현금화 했는데 2억 중에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1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파시고 이제 현금을 1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그 1억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산은 이제 예금 인출액인데 예금 인출액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이제 8천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8천만 원 인출하셨는데 공교롭게도 8천만 원 전부가 용도가 불분명해요. 자금을 추적해 봤더니 과세관청에서 그리고 이제 주식을 양도해서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해서 역시 6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셨는데 6천만 원 역시 전액 모두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겠냐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별 금액이 2억 이상이 돼야만이 상속 추정 재산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재산별로 봤더니 여기는 위에 1번, 2번은 비금융자산이죠. 재산이 총 3억입니다. 그렇죠? 2억이 넘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2억이 넘으니까 입증 책임을 못하는 금액은 이제 상속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은 뭘까요? 3번과 4번은 이제 금융재산인데요. 합치니까 인출한 금액, 사용한 현금이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이기 때문에 2억 이상이 안 되죠? 2억 미만이죠? 그러면 상속 추정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속인은 비금융 자산만 3억에 대해서만 이제 용도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무가 해야 되는데 3억 중에서 1억 5천은 입증을 하셨고, 그렇죠? 비금융 재산 중에 재산이 총 3억인데 3억 중 입증은 1억 5천을 입증하셨고요. 그 다음에 불분명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또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분명한 금액은 이제 상속 추정 재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데 불분명한 금액 1억 5천에서요. 1억 5천에서 3억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3억부터 총액이 비금융자산의 총액이 3억입니다. 여기에서 소명이 된 금액, 사용처가
사용처 소명에 1억 5천을 빼주고요. 1억 5천을 빼주면은 이제 1억 5천이 남지 않습니까? 불분명한 금액 1억 5천에서 1억 5천에서 여러분들 이제 필요 경비로 얼마를 빼주냐면 총액 3억 있지 않습니까? 총액 3억 중에서 비금융자산 3억에서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20%. 그러면은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그러니까 소명하지 못한 금액. 1억 5천에서 필요 경비 6천만 원. 6천만 원을 공제하면 9천만 원이 나오죠?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상속 추정 재산은 갑의 상속 추정 재산은 여기에서 이제 9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9천만 원. 9천만 원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상속 재산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간주 상속 재산. 간주 상속 재산은 절대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제받고 출처를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딱 끊어지는 겁니다. 간주 상속 재산, 사전 증여 재산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비과세 재산을 빼주고요. 이 중에서 비과세 빼주면은 과세 과액이 나오겠죠. 과세 과액이 높으면 많이 나오면은 과세 표준이 당연히 높겠죠. 과세 표준이 높다 보면은 10%에서 50% 단계 중에 높은 단계의 세율이 정해질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다는 거는 세액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금이 결국에는 납부할 세액도 그만큼 많이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속 추정 재산은 여러분들이 입증만 하시면 공제 받는 거에 효과가 있다. 과세 표준을 상속 공제를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입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는요. 꼭 이거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태랑이었습니다.